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한 열쇠고리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저는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꽃을 그리기로 했어요. 어도비사의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무료 오픈소스의 벡터 그래픽 툴인 잉크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으로도 레이저 커팅 도안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벡터 일러스트 그리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베껴 그리기 연습 몇 번 하시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못해서 못 그리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그리게 되는 거죠. 꽃잎과 잎사귀들을 조립해서 그린 거라 눈에 보이지 않은 숨은 라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레이저 커팅기에서는 전부 가공해야 할 선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대로 넣으면 산산조각이 나서 출력이 돼요. 라인 정리를 위해서 오브젝트 확장과 패스파인더의 병합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라인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보이는 부분을 전부 면으로 처리해서 이중선이 만들어졌어요. 완성된 도안은 오토캐드 교환 파일 DXF 형식으로 저장해 줍니다. DXF 형식으로 저장해야 RD워크 V8이라는 레이저 커팅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 있거든요. 내보내기 옵션에서 오토캐드 버전 설정이 가능한데 저는 너무 낮은 버전을 선택했네요. 레이저 커팅기 사용을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RD워크 V8이라는 레이저 커팅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었던 도안을 불러오게 합니다. 만들어 두었던 도안이 잘 들어왔네요. 이제 커팅을 위한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우선 중첩선을 삭제해 줍니다. 깔끔한 가공을 위해 최대한 선은 간결하게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고 중복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우와, 중복선이 1200개나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가공 옵션을 주어야 하는데요. 재료는 3mm짜리 얇은 합판을 쓸 거예요. 먼저 속도를 빠르게 하고 전력 에너지를 낮추면 커팅 작업이라도 커팅이 되지 않고 라인 자국만 이렇게 생기게 할 수 있거든요. 빨강 라인은 100mm/s의 속도에 15% 전력으로 라인을 새기는 작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커팅을 할 외곽선 부분하고 고리 부분은 따로 선택을 해서 다른 옵션을 줄 거예요. 커팅 옵션을 줄 건데요. 색상은 검은색으로 지정하고 레이어 가공 설정에서 속도와 전력량을 커팅에 적절하게 바꿔줍니다. 속도는 25mm/s, 전력은 75%로 조금 강하게 줬어요. 재료와 두께에 따라 출력 옵션이 바뀌겠죠? 저는 이 설정으로 3mm 두께의 얇은 합판을 가공할 거예요. 정해진 설정대로 가공 미리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안쪽부터 가공하고 나중에 외곽선을 커팅하는데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가공 순서를 볼 수 있어요. 준비가 끝났다면 레이저 커팅기에서 읽을 수 있게 RD 파일로 저장해 줍니다. 이제 이 파일을 레이저 커팅기에서 불러와서 가공해주면 끝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레이저 커팅 가공 영상인데 저는 쓰고 남은 자투리 합판에 출력을 했습니다. 아까 빨간색 라인은 높은 속도의 저출력이라서 문양대로 지금 커팅은 안 되고 살짝 패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부 가공이 이제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외곽선을 따라 커팅을 하는데 커팅 라인은 낮은 속도에 높은 출력으로 설정했었죠. 커팅할 때 좀 신기해서 한참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게 사람이 전부 잘랐으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 잘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가공 시 타는 연기와 함께 화재 위험도 높기 때문에 기계 운용에 특별하게 신경을 더 써야 하고 전문가분이 항상 옆에 계셔야 되겠죠. 되게 귀엽게 잘 뽑혔다. 이제 색칠하면 돼요, 이거. 저는 레이저 커팅을 한 번씩 하고 나면 재미삼아서 이렇게 퍼즐 놀이도 하거든요. 딱 맞게 들어가죠? 이제 색칠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저는 모란도라서 민화용 석체를 사용했어요. 예전에 민화를 그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바탕에다 호분을 칠해줍니다. 호분은 조개가루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감의 접착력을 높이는 악교도 몇 방울 섞어줄게요. 물도 몇 방울 넣어서 적절한 농도를 만들어줍니다. 예쁘게 잘 뽑혔는데 나무 타는 냄새가 아직 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밑그림이 각인이 되어 있어서 채색할 때는 엄청 편합니다. 물감을 쓰다 보면은 중간에 마르기 때문에 물을 몇 방울씩 이제 채워주면서 채색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신나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채색에 들어가야 되겠죠. 색을 새로 쓸 때마다 물과 악교를 첨가해서 색을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튜브형 물감을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하긴 한데 일단 저는 전통적 방식으로 물감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처음 색칠할 때 많이 떨리잖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그 머뭇거리는 버릇이 있긴 한데 일단 획을 한번 긋고 나면은 이제 거침없이 쓱쓱쓱쓱 이제 색칠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주황빛이 도는 모란도가 그 꽃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황색으로 먼저 바탕색을 칠해줬고요. 그리고 속살은 좀 붉은색을 써서 그라데이션을 줄 예정입니다. 붉은색 물감은 고운 가루 상태라서 나이프로 따로 문지를 필요는 없고 그냥 붓으로 쓱쓱쓱쓱 문질러주면 잘 녹더라고요. 자, 이제 꽃잎 안쪽에 빨간색 물감을 칠하고 그리고 바림질을 하는데요. 살짝 물기를 머금은 바림붓으로 바림질을 해줍니다. 바림질은 예쁘게 그라데이션을 넣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붓질과 바림질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꽃잎마다 하나씩 색칠을 해줍니다.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채색인데요. 그래도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예쁘게 잘 나오니까. 우선 가운데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고 돌아가면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바림은 한 번 하는 것보다 여러 차례 해주는 게 더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더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홍매색으로 핑크색 모란을 만들어 줄 거예요. 레이저 각인 부분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서 생각보다 채색이 좀 쉬웠어요.
나중에는 귀찮아서 일단 한 번에 색칠을 다 한 다음에 바림질도 이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해줬거든요. 이게 한지와는 다르게 스며드는 정도가 좀 적기 때문에 물감칠한 부분에 붓자국이 조금 남더라고요. 깔끔하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곤옥청이라는 색상을 사용해서 잎사귀를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곤옥청 색이 마음에 좀 안 들어서 백록색으로 칠해주기로 했습니다. 백록색이 호분이랑 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어뒀던 곤옥청은 좀 아깝기 때문에 잎사귀 음영 만들 때 그때 사용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잎 같은 경우에는 잎 끝에 붉은 기운이 돌기 때문에 황주를 살짝 묻혀서 바림질을 해주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주를 끝에만 살짝 묻힌 다음에 바림붓으로 바림질을 잘 해줬어요. 짜잔! 금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색 꽃가루로 모란도 열쇠고리 만들기에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아교에 잘 녹인 금분을 붓에 듬뿍 묻혀서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기울일 때마다 반짝거리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런 금분은 바탕이 어둘수록 더 눈에 잘 띄고 더 예뻐 보이는데 이렇게 모란 열쇠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중 라인이라서 살짝 아쉽지만 다음번에 다시 또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핑크색 모란도 색이 참 예뻐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